걷는 즐거움을 빼앗는 족저근막염. 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의 김범수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꽃놀이 참 많이들 다니시죠? 네. 네, 좀 이따가 우리 이문석 작가님께서 봄 여행지 좋은 것 많이 추천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내 몸이 건강해야 놀러도 다니고 또 잘 즐기다 오실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 놀러 다니고 싶어도 아파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발바닥 통증입니다. 발바닥 통증이 있으면 걷는 즐거움도 빼앗기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에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1년 전부터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발바닥 통증 때문에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 병원비만 무려 500만 원이나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발바닥 아프다고 500만 원이나 예. 쓴다고? 네. 그런데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계속 아프고 낫지를 않는다고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놀러 다니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겠죠. 네, 게다가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되니까 나중엔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네, 아니 근데 네. 1년을 그것도 500만 원이나 썼는데 낫지도 않고 그러면 저조차도 진짜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에게 그럼 스트레칭은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분이 처음 듣는다는 듯이 네? 무슨 스트레칭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족저근막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병원을 다니면서 급한 대로 염증 치료만 하니까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재발했었던 겁니다. 이분은 결국 제가 가르쳐드린 몇 가지 운동으로 완전히 나으셨어요. 오, 나으셨어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운동으로 날 수 있었던 그럼요. 건데. 이처럼 족저근막염은 간단한 운동과 치료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 누구에게나 흔히 찾아올 수 있는 질환 족저근막염에 대해 뿌리까지 제대로 뽑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뿌리까지 뽑아주신대요. 감사합니다. 네, 족저근막염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바닥의 구조를 보시면요. 발바닥에는 이렇게 뻣뻣한 힘줄 같은 조직, 족저근막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마치 활의 시위처럼 네. 앞꿈치와 뒤꿈치를 연결해서 이렇게 아취를 유지해주고요.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또 스프링처럼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예요. 그런데 뭐든지 많이 쓰면 닳고 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족저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걷고 뛰고 생활하다 보면 미세하게 파열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 환자분처럼 아침마다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아침에 딱 발 디딜 때 가끔씩 아픈데 이게 원래 아침에만 아픈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아픈 건데 유독 아침에 더 아픈 건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발자국 걷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가 아픈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걷다 보면은 좀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없어져요. 네. 하지만 하루 종일 많이 걷다 보면 여지없이 계속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히 아침에 발 뒤꿈치가 아픈 이유는 네. 자는 동안 우리의 발의 자세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왼쪽처럼 딱 발에 힘을 주고 자진 않잖아요. 예. 다 빼고 자죠. 힘 네. 빼고. 네, 우리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자면 발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지게 되고 네네네. 족저근막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체중을 싣고 팍 딛게 되면 오그라들었던 족저근막이 확 당겨지면서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유 듣기만 해도 아프다. 아유 아니 근데 이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뻣뻣하고 약한 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뻣뻣하고 약한 발. 뻣뻣하고 약한 우리 발. 어르신들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 걸을 때 준비 운동 하시나요? 안 걷는데 하시죠. 무슨 준비 운동이에요? 아니 잘 우리가 걷는데 아유 화장실 가야지 그러면서 준비 운동을 하고 화장실 가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네. 밖에 많이 걷기 위해서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뻣뻣해진 발바닥을 우리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만들면 우리가 걸어도 족저근막이 찢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뻣뻣한 채로 우리가 바로 걸으면 족저근막이 아이고.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걷기 전에 스트레칭이 중요한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발바닥만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종아리와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관절까지 이렇게 충분히 꺾일 수 있도록 모두 부드러워야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발걸음이 가능해집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발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몇 년 전에 족저근막염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너무 많이 걷거나 뛰면서 발을 혹사시키면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걷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걷는 운동 이런 분들도 저기 걷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자세히 들어보면요. 만보 걷기를 많이 하시거나 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채워서 걷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걷는 게 참 좋은 운동인 것은 맞지만 네. 뭐든지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발의 아치에 따라서도 족저근막이 잘 오는 발이 있어요. 우리가 발의 아치는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디뎠을 때 볼펜 하나가 발의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면 발이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볼펜이 너무 끝까지 그냥 쉽게 쑥 들어가 어머나. 버리면 발의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인 거고요. 아, 반대로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평발인 거죠.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림을 보시면 정상에 비해서 아치가 높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족저근막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팽팽하기 때문에 찢어지기가 쉽고요. 또 반대로 아치가 낮은 평발인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또 족저근막염에 취약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중입니다. 체중은 발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다 하면은 그만큼 발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정상 발과 족저근막염이 생긴 발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왼쪽에 정상인데 발 뒤꿈치 아랫부분을 보시면 저렇게 둥그렇고 매끄럽게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발은 바닥에 저렇게 뾰족하게 어머나.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시죠? 자라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고 많이 걷다 보면은 뻣뻣해진 발 근육과 족저근막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에서 자꾸 뼈를 잡아 당겨요. 어머나. 그래서 뼈가 조금씩 저렇게 가시처럼 돋아나는 겁니다. 아, 가시가 생겼다고 하면 깜짝 놀라서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그래요, 물어보시는 저거 분들이 떼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으세요. 그런데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아파요, 저게요? 네, 가시가 있더라도 통증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내가 족저근막염인 것처럼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렇게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엑스레이로 확인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저희가 진찰소견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 엑스레이 안 찍어도요? 네,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네, 이 발바닥에는 원래 지방이 두툼하게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이 얇아지게 되면
쿠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발 뒤꿈치가 또 아프게 돼요. 이 아픈 위치로 저희가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네. 여기 스티커를 좀 붙여왔어요. 제일 아픈 부위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가장 아픈 부위가 발 뒤꿈치 정중앙 이렇게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 부위면 이것은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네. 그 위치보다 조금 앞쪽 안쪽에 이 빨간 스티커가 있는 요 부위가 아프면 이것은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거 족저근막염은 그냥 둬도 저절로 낫는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족저근막염은 사실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아,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잘 낫지 않는다고 그렇죠. 지긋지긋하게도 안 낫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요. 지금 있는 염증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데 문제는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유발했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원인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안 걸을 수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매일 걷다 보면 새로운 손상과 염증이 재발하는 거예요. 염증이 쪽에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느끼기에는 참 안 낫는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네. 재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어졌다고 나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족저근막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우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또 체외 충격파 치료 등등이 가능한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치료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족저근막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바로 뻣뻣하고 약한 발이라고 한 거 뻣뻣하고 기억하시죠? 약한 발. 네, 뻣뻣하고 약한 발을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고 튼튼한 발로 만들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푸는 동작부터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밀고 당기고 쭉쭉 운동입니다. 밀고 교수님 당기고 직접 시연을 쭉,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밀고 당기고 쭉쭉. 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의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정말 편한 신발을 신고 오셨네요. 네, 제가 발을 보여드리려고 벗고 왔는데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픈 발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올려놔요.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 관절을 이렇게 꺾어서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반대쪽 손으로는 뒤꿈치를 먼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네. 쭉쭉. 쭉쭉은 조금 있다가 아, 조금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 자세로 한 10초, 15초 동안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세 군데 종아리와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관절까지 다 늘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늘어나는 운동이에요. 오, 시원한데요?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쭉쭉이 들어가는 건데 쭉쭉은 뭐예요? 뒤꿈치를 밀었던 손을 떼서 네. 발바닥을 만져보시면 빳빳한 힘줄 같은 조직, 족저근막이 만져지는데 네네네. 이 족저근막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아유, 선생님 좀 아픈데요? 아니면은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뭘로 네.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다시 이런 한번 보여주세요. 마사지 도구. 네, 아, 나 이렇게 이거 마사지 도구가- 발사기 같은 휴게소에서 건데요. 봤어요, 휴게소에서. 맞습니다. 휴게소에서 봤어요. 저도 휴게소에서 샀어요. 네네. 이렇게 아, 근데 쭉쭉 손으로 문질러 이렇게 주시면 밀어도 되는데 아픈데요, 조금? 네,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아픈 분들도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참을 만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다 쭉쭉. 보면 족저근막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이제 발을 튼튼하게 네. 만들어야 되겠죠. 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뒤에 화면을 보시면 발에는 저렇게 근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발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발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자, 무릎을 이렇게 쫙 펴보세요. 무릎을 펴요. 네, 무릎을 펴고 힘드신 분들은 발을 그냥 내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무릎을 쫙 핀 상태로 우리가 발목을 뒤로 딱 젖히세요. 네. 그 상태로 우리가 주먹을 꽉 젓다가 펴듯이 네. 한번 발을 꽉 웅크려 보세요. 있는 힘껏 웅크려 보세요. 예. 네, 그러면 발이 막 이렇게 쥐나듯이 힘이 들어가는 게 쥐가 느껴질 났어요, 거예요. 지금. 아, 저도 좀. 그 다음에 발가락을 쫙 펴주세요. 와,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쫙 벌어지도록 쫙 벌려주세요. 다시 한번 웅크렸다가 폈다가. 아니 집에서 가족들이랑 하면 웃기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개구리 발처럼 쫙 그러니까. 네, 와. 이렇게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런 운동은 발이 아픈 적이 없는 분들도 강력 추천입니다. 네. 평소에 꾸준히 하시면 족저근막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교수님이 발이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네요. 혈색도 아주 좋고요. 얼마나 관리하셨겠어요. 예. 발이 미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덧신이나 수면 양말 꼭 신으십니다. 이것도 혹시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수면 양말과 덧신은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족저근막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족저근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두껍고 푹신한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슬리퍼. 특히 어르신들은 발바닥에 살이 없어서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족저근막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맨발로 다니시는 것보다는 항상 푹신한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쿠션 좋은 실내용 운동화를 신는 분도 계시던데 네. 족저근막이 좀 고질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쿠션 있는 게 중요하네요. 실내용 신발을 네. 잘 갖추셔야 되겠네요. 오늘 명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